자, 그 신체적인 좀 전환 증세, 이런 이제 증세가 심한 청소년들 혹은 뭐 대학생들, 이제 이런 내담자들에게 상담자가 어떻게 이제 상담을 이렇게 좀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이제 그 뭐 신체화 증상이나 전환 증세나 이렇게 나타나는 내담자들의 특징이 자기의 의견을, 자기 속의 이야기를 표현하지 못해서 몸이 말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몸이 말하는데, 이 몸이 말하는 것이 내가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볼 때는 약간 꾀병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학교 가기 싫어서, 뭐 하기 싫어서 저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아져요. 근데 사실은 내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해서 나온 건데, 그걸 모르고 딴소리를 하니까 억울한데, 이제 이런 내담자들 중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 상황에서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도 학교를 계속 다니고 뭔가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기능이 자기의 역할들을 수행해 가는 내담자들은 부모들이 힘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계속 약간 비난을 하거나 너가 꾀병을 부리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이 상태가 되게 이제 오래되거나 힘들어서 아주 우울증이 심하게 와버리면은 약을 먹게 되잖아. 약을 먹게 되면은 부모들이 그때야 아, 얘가 힘들구나 싶어서 조금 이제 학업에 대한 면죄부를 줘요. 학교를 뭐 좀 안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를 좀 뭐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뭐 학원을 안 다니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래도 면죄부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힘든 것도 맞는데, 이 힘든 부분이 너무 사실은 왜 힘드냐 그러면 그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서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었든지 중재자가 됐든지 해결사가 되었든지 뭔가에 이제 어떤 그 심리적인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이 번아웃된 상태거든요. 이제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못하겠다라는 것들이 뭔가의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참아왔던 것들이 약간 이제 이렇게 나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몸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뭐 공황이라든가 이런 그 몸이 뭐 마비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내담자가 움직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니까 상담자가 안정화 기법을 통해서 몸을 움직여 하거나, 그 공황이라든가 급한 불들은 이렇게 뭔가 작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호흡이라든가 또 뭐 각각 필요한 이제 안정화 기법 여러 가지 있죠. 그걸 하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가족 체계가 변하면은 이게 조금 쉬운데, 가족 체계가 변하려고 할 때 이 내담자가 두 가지예요. 부모들이 내가 이제 변하겠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담자는 이미 마음이 냉대가 돼서 마음이 닫아버린 상태가 있어요. 이제 나는 부모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든다. 그래서 나는 이 상태, 지금 이 상태가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부모들하고 이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담자가 있고, 두 번째는 부모가 변한다고 한다면 이 교류를 시도하려고 하는 내담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내담자한테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담자만 계속 이제 개인 상담을 해서 안정화 기법을 하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좋아지고, 내담자 힘을 길러줘서 내담자가 그 힘으로써 부모에게 이제 나한테 얘기하지 마, 직접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거여고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면은 괜찮아요. 내면 괜찮은데, 이것으로만 내담자가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부모하고 이 관계들을 본인이 뭔가 조금 더 괜찮아지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내담자들이 전자만 원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내담자 쪽에서 내면의 힘을 길러줘서 내가 부모에게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는 거죠. 자기 영역을 지키는 거. 그런데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봐라, 화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화라는 건 힘이 있을 때 화를 내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순응하고 맞춰주고 학교에서도 맞춰주고 부모가 얘기했던 것을 다 하고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봐라 역할 얘기를 한다고 내담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계가 좀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부모가 아니면 우리 민들레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조금 지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이 우울한 것들이 조금 이렇게 하나 좀 나아질까. 왜냐하면 눈이 떠지지 않고 그 다음에 호흡이 가빠지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하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면 이건 이제 내담자가 원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신체에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호흡이나 안정화 기법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먹구름을 걷어내는 거잖아요. 먹구름은 걷어냈지만 계속해서 구름들이 끼잖아. 얘가 햇빛을 바라보고 이제 햇빛을 바라보고 좀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구름으로 막 등장하잖아요. 구름이 항상 오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왔다가 구름이 사실은 사라지고 햇빛이 나고 보통은 이러잖아, 가정들이. 근데 이 내담자가 생각하기에 우리 집은 햇빛을 보기 어렵다. 늘 구름이 이렇게 끼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름이 이제 엄마 아빠의 어떤 정서적 기류를 말하겠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껴요. 아, 이게 되지 않구나. 해도 안 되구나. 그래서 내담자가 이 상황에서 좀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1차 안정화 기법을 해서 이제 마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괜찮아졌다면 그거를 좀 물어보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내 안에서 이 가슴이 답답한 이 부분들이 있다는데 뭐 이 가슴이 답답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슴이 답답한 어떤 사람은 돌덩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고구마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현하는 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벽이라 그러고 그러면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이게 뭔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이 내 안에 있는 돌덩이든 벽이든 고구마든 이 붙어 있는 것들을 약간 거리를 두게 해서 얘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붙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 부분의 기능들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봐라, 울어봐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담자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 화도 못 내는 바본가? 뭐 울어봐라. 그래서 이제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화를 내고 울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저기에 있나 하고 답답하지 마. 더 답답한 거야 내담자는. 해본 적이 없는 것을 내보고 어쩌라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한 발자국씩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 100개가 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상태가 되면 내가 그나마 조금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좀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좀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해서 한 발자국. 그게 이제 얘기하고 또 이제 부모가 내 쪽에 걸 하고 두 번째 부모 상담을 하면 청소년들이라면 부모가 어떻게 내한테 이야기해 주면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 한 발자국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100이면 막 똑같아요. 나를 비난하지 말고 그냥 네가 참 많이 이런 부분에서 힘들었겠다. 네가 그런 생각했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잘했다는 인정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인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들을 원한다고 제가 거의 저는 가족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다 얘기를 물어보면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는 큰 걸 바라지 않는다. 근데 이제 부모들은 이 막 큰 거를 주려고 막 이 애들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원한다 그럴 때 부모 상담할 때 비난을 멈추고 아이가 정말로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아이가 꾀병이 아니라 네가 힘든 것을 엄마 아빠가 몰랐다. 아빠가 몰랐다. 내가 네 마음 몰랐다. 그렇게 이제 좀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해서 부모 상담에서는 그거를 조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한테 지금 말하는 그런 부분들, 내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가 되면은 뭐 조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연습을 해보자. 연습을 해보면은,
우선은 이제 내 경계 지키기. 우리 집단 상담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내 경계. 이것은 내 다리입니다. 이것은 내 손입니다. 이것은 내 가슴입니다. 이것은 내 머리입니다. 그래서 내 영역 지키기 그 집단을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신체의 그라운드에서 내 영역 지키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부모가 얘기하고 뭔가 감정을 할 때 이것은 내 공간입니다. 저는 지금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영역을 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표현하는 것은 향후고 내 영역을 지키는 것부터 내 안정감을 이렇게 지키는 것부터 이제 이 신체에서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신체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쉬운 이렇게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라운딩 이런 걸 하잖아요. 내 다리가 발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한번 느껴봐라. 그러면 내가 서 있군요. 이제 먹구름이 지나가는 거죠. 때로는 먹구름이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서 있으면 언젠가는 햇빛이 있는 부분으로 내가 이동하면 된다는 거야. 먹구름이 지나갈 수 없을 땐 방법이 내가 햇빛이 있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혹시 그럴 마음이 있느냐. 그럼 오늘 같이 햇빛에 내가 이렇게 움직여 보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인데 한번 해보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신체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 굉장히 신체와 소매틱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환 증세가 있는 내담자들, 우울이 심한 내담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담자들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 신체적 증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생을 보면은 아이들이 큰아이가 오줌을 싸잖아요. 그리고 자라던 오줌을 가려는데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부모가 나한테 관심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 우울이 있는 힘든 사람들도 증상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증상을 왜 유지하려고 하냐면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증상을 내가 유지해야지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증상이 있으면은 부모들이 워낙 요구가 많고 압도적인 부모들은 아프면 일단 멈추거든요.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여성들 생리가 있을 때 생리를 많이 좀 활용하지 않나요? 아이고 머리 아프다, 내가 아프다 하면 일주일은 면제부 주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식구들이 다 조용히 해라, 뭐 한다든가 집안 청소해라 이러면서 약간 이런 면제부를 주어지잖아요. 면제부도 지금 안 쓴 집들은 자기가 써야 돼요. 다 활용해야 돼요, 가족들은.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면제부를 내가 받은 것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자체도 그냥 그럼 유지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요. 꼭 벗어나야 되는 건 아니다. 유지하고 네가 활용하고 이제 좀 나오고 싶다 그럴 때 나와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자기 스스로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힘들면 이 안에서 유지하고 싶을까 이런 마음도 조금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압박을 주지 말고 상담자가 조금 여유 있게 이런 내담자들을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막 표현해봐라, 막 화를 내봐라, 이거 해봐라 이러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감, 고구마를 하나 더 주고 돌덩어리 하나 더 주는 격이 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걸 유의해서 조금 여유를 갖고 내담자를 맞이하면 내담자들이 그 패킹되어 있던 자기 안에 심리적인 것들을 언패킹해서 풀어헤쳐서 자기의 이야기를 찾아가서 공간, 스페이스를 만들고 이제 이 돌덩이의 100개가 나가면은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공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 좀 치료적인 그런 큰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내담자 이야기를 따라서 하다 보면 내담자께서 그런 지나갈 이런 돌, 그 다음 이 돌이 나오면은 돌이 사실은 우리의 뭐라 그럴까, 내담자와 함께 상담으로 가야 될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돌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징검다리가 갈 수 있도록 내담자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 봅니다.